네, 다음으로 전력공학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 코로나 현상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임계전압이 있습니다. 코로나 임계전압은 24.3 M대로 M1 델타 D 로그 R분의 D에서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영향이 없죠. 이런 것들은 뭐 전선 표면 개수, 기상 개수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D가 뭐예요? 전선의 지름입니다. 지름. 이것을 조정하는 거죠. 이것이 커지면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고 코로나가 시작하는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답은 3번. 전선의 바깥지름을 크게 한다. 그래서 전선 바깥지름을 크게 하는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다? 복도체가 되죠. 복도체를 사용한다. 22번입니다. 피래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피래기에 대한 설명. 1번 송전계통의 절연협조 중 가장 높게 잡는다. 22번이 이거 있죠. 우리가 절연협조를 할 때 피, 변, 기, 결선. 피래기보다 변압기를 높게, 변압기보다 기기부싱, 그 다음에 결합 콘덴서, 선로 애자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절연협조에서 피래기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1번 송전계통의 절연협조 중 가장 높게 잡는다가 아니고 가장 낮게 잡는다가 올바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한전압은 피래기 동작 중 단자전압의 파고치 제한전압의 정의고요. 3번 전격전압은 속류를 차단하는 최고 교류전압의 최대값도 맞죠. 3번 직렬갭은 속류 차단, 직렬갭 속류 차단입니다. 계속해서 23번 볼게요. 단상 3선식과 삼상 3선식에서 선간전압, 배전거리, 수전전력의 역률이 같을 때 선로 손실이 동일하다면 삼상 3선식에서의 전선 총량은 단상의 얼마인가? 단상 몇 배인가? 전선 중량비 보면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라고 했을 때 단상 3선식 있습니다. 단상 3선식 있고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있죠. 얼마? 얘는 모두 3이 들어갑니다. 모두 3이 들어가요. 얘는 8분의 3, 얘는 4분의 3, 얘는 3분의 1. 꼭 외워주시고요. 그럼 보면 단상 3선식과 삼상 3선식을 비교했을 때 얼마요? 단상 3선식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3이 되죠. 그래서 단상 3선식이 삼상 3선식에 비해서 2분의 1배. 그러면 삼상 3선식은 단상 3선식에 비해서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3이고 얘가 8분의 3이니까 묶어진 것은 삼상 3선식에서의 전선 총량은 단상의 몇 배인가? 여기에 2를 곱하면은 삼상 3선식이 되니까 2배가 됩니다. 이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실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24번 송전선로의 댐퍼 진동 방지죠. 전선 이탈 방지가 아니고 진동 방지고요. 코로나 현상, 3번의 코로나 현상 방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도체고, 4번 현수회자의 경사라는 것이 기울어지는 걸 얘기하죠. 기울어진 방지는 댐퍼와 상관이 없습니다. 25번 다음 중 부하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 그러면 어렵지 않죠? 차단 능력이 있는 것은 차단기가 붙습니다. 진공 차단기, 유입 차단기, 자기 차단기, 이런 기존 차단기 모두 차단기가 붙고, 단로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입니다. 차단 능력이 없다. 답은 2번이 되죠. 2번. 이런 문제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차단기는 차단기
차단기는 차단할 수 있으니까 차단기다. 이렇게. 26번 볼게요. 삼상 수직 배치 선로에서 오프셋을 주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입니다. 이거는 전선의 도약에 의한 단락사고 방지인데, 뭐 간단히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오프셋 주지 않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오프셋 주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옆에서 봤을 때 전선 이렇게 됩니다. 높이가 딱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겨울에 얼음이 이렇게 눈이 쌓여서 녹았다가 눈이 쌓였다가 낮에 녹아요. 그런데 저녁에 다시 얼죠. 그럼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서 얘가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떨어지면 전선이 출렁출렁 하죠. 그래서 출렁출렁 하다가 이렇게 아래 전선에 붙으면 단락사고가 나왔죠. 단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요만한 오프셋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단락 방지가 되고. 27번입니다. 고장점에서 본 임피던스를 Z라고 하고 대지전압을 E라고 할 때 삼상에서 단락전류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이 이것뿐만 아니고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구하려면 퍼센트 임피던스와 전격전류 알아야 되고, 그다음 임피던스와 대지전압을 줬을 때 Z분의 E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Z분의 E. 답은 1번. 28번 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는 우리가 가정에 사용하는 배선 차단기 있죠. 배선용 차단기 이런 것도 뭐요? 부하전류도 개폐할 수 있고 누전도 개폐할 수 있고 뭐 단락전류도 개폐할 수 있죠. 그 우리가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 누전 차단기는 누전도 차단하고 뭐 부하전류도 개폐할 수 있고 단락전류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배선 차단기는 뭐요? 부하전류, 과부하전류, 뭐 단락전류 이런 거 모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25번에서도 했던 것처럼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폐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차단기가 되고, 단로기는 조금 전에 했지만 단락전류 안 됩니다. 부하전류도 안 되고요. 선로 개폐기는 개폐기입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안 되고요. 전력표준은 단락전류는 되는데 부하전류는 안 된다. 네, 모두 가능한 것은 이번 차단기고. 29번입니다.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다이렉션 일정한 크기 이상의 단락전류가 단락이 뭐요? 쇼트죠. 쇼트 단락전류 DS 그 다음에 흘렀을 때 동작하는 보호 계전기는 릴레이가 됩니다. 릴레이. 그래서 영어를 조금 잘하시면 유리할 수가 있는데 방향 단락 계전기. 그래서 단락 방향 계전기 영어의 번역 과정에서 오는 건데요. 방향 단락 계전기 혹은 단락 방향 계전기 이렇게 합니다. DSR이 됩니다. 계속해서 30번입니다.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져서 애자 섬락이 발생하면 아크가 생겨 애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뭐냐? 애자 손상 방지 아킹혼, 아킹링, 초각, 초환 이런 거죠. 그래서 영어로 아킹혼, 아킹링도 되고요. 한국말로 소환, 소각, 초환, 초각 이렇게 모두 됩니다. 그래서 뭐 댐퍼는 앞에 나왔지만 진동 방지고 아마르노는 단선 방지. 그 다음에 가공지선은 직경내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31번. 전격 출력 500메가와트의 화력발전소가 하루 15시간은 전격 출력으로 9시간은 전격의 50%로 운전한다. 일반적인 화력발전소가 낮에 전력을 많이 소비할 때는 전격으로 100%, 그 다음에 나머지 밤에 전력 소비를 적게 할 때는 전격의 50%로 합니다. 근데 이때 발전단의 열 효율이 있습니다. 전격에서 효율은 40%고요. 50% 출력에서는 37.5%일 때 하루의 열 소비량은
몇 칼로리가 되는가, 킬로칼로리가 되는가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단위를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굉장히 화력 발전소에서 유명한 공식 있죠. E타는 mh분의 860W가 됩니다. 그러면 mh분의 860 W는 전력량이잖아요. 그래서 PT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 지금 묻고 있는 문제의 단위가 뭐였냐? 킬로칼로리였잖아, 맞죠? 그러면 mh가 뭐냐? m은 킬로그램입니다. m은 킬로그램이고 h는 뭐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그램당 열량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킬로칼로리가 나와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mh 전체를 묻습니다. mh는 2타분의 860의 PT 전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860 곱하기 전력은 500메가인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이 얼마?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잖아, 맞죠? 출력의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따라서 500메가와트라고 했기 때문에 500 곱하기 메가는 킬로에 10의 3승이죠. 기본이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메가라고 10의 6승 하는 것이 아니고 10의 3승입니다. 곱하기 시간이 보세요. 15시간은 100% 출력합니다. 맞죠? 15시간 100% 출력하고 그 다음에 효율이 분모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전격 출력에서는 효율이 40%라 합니다. 근데 분모가 있잖아. 0.4가 어떻게? 0.4분의 1이 됩니다. 맞죠? 플러스 9시간은 50%를 합니다. 50%. 0.5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마? 37.5%. 그럼 얼마? 0.37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효율이 분모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2.1285 곱하기 10의 10승인데 보기에 맞추려면은 21,285 곱하기 10의 6승 킬로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31번에는 4번. 네. 생소한 문제, 약간 좀 신규 문제였지만은 이런 문제가 실기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필기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실기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2번 봅니다. 동일한 두 대의 단상 변압기를 V결선해서 삼상전력을 100kVA까지 배전할 수 있다면 똑같은 단상 변압기 한 대를 추가해서 달타결선하게 되면 삼상전력을 몇 kVA까지 배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PV가 100kV 암페어래요. 그러면 P 델타는 P V의 루트 3배. 그냥 이것만 적용해 주시면 되죠. 델타는 V결선의 루트 3배입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100 하니까 173. 답은 173.2kVA. 이렇게 정말 쉽게. 너무 뭐 이런 문제는 왜냐면 회로이론에 나오죠. 전력공학에 나오죠. 전기기계에 나오죠. 실계도 자주 나오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고 33번입니다. 변전소로부터 특구압 3상 3선식의 가공전선으로 수전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부하전력이 4만 kW이고 뒤진력률 90%, 수전전은 7만 볼트를 한다. 부하전력은 약 몇 암페어인가? 이것도 기본 공식입니다. 삼상 전력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역률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전류는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 전류입니다. 예.
선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역률분의 전력이 되고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7만 곱하기 역률이 0.99, 전력이 4만 킬로와트. 가 10의 3승을 해주시면은 367 암페어가 됩니다. 33번에는 2번. 32번, 33번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34번 볼게요. 삼상에서 역률을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역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회로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피상전력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있습니다. 이때 세타일 때 역률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다? PA분의 P가 됩니다. 그럼 뭐요? 무효, 여기 피상전력분의 P는 피상전력이고 P는 유효전력이죠. 그래서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인데 삼상에서는 삼상 피상전력분의 삼상 유효전력이 됩니다. 34번에는 3번. 35번 문제입니다. 유효낙타 100m 최대 사용 수량이 10세제곱미터/s인 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출력 P는 9.8 QH의 이타죠. 이타. 이 문제에서 효율은 없으니까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효율은 있을 때만 적용해 주시고요. 9.8 곱하기 유량이 10, 낙차가 100, 9,800, 이때 킬로입니다. 킬로, 기본 단위는 킬로요. 9,800 킬로와트가 된다.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부하각 P킬로와트이고 그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것을 코사인 세타2로 계산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했습니다. 뭐 공식 외우고 계시겠죠. 공식 외우고 계실 건데 이렇게 볼게요. 세타1이고 유효전력입니다. P고요. 그리고 이게 Q예요. Q인데 전력용 콘덴서 용량 이만큼 Q-라고 합니다. Q-를 하면 이만큼 떨어지죠. 떨어지면 Q-가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세타2가 됩니다. 그럼 전력용 콘덴서 용량 Q-는 어떻게 되느냐? Q-는 이 Q-는 뭐요? Q에서 뭘 빼요? Q에서 요걸 빼는 거죠. 요것을 뭐 Q2-를 할게요. Q-를 빼면은 Q2-를 빼면은 Q-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Q는 어떻게 해요? Q는 P분의 Q는 탄젠트 세타잖아요. P분의 Q는 탄젠트 세타1이니까 따라서 Q는 P의 탄젠트 세타1이 됩니다. P분의 Q2-는 P분의 Q2-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2니까 Q2-는 P의 탄젠트 세타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콘덴서 용량 Q-는 어떻게 된다? P의 탄젠트 세타2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가 되죠. 뭐 외우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혹시 헷갈리신다? 그러면 이렇게 유도해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이 그림, 제가 34번에서도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36번도 이 역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7번 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기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락비가 있습니다. 단락비가
Q분의 Q 다시 그리고 V 다시분의 V의 제곱에 1 플러스 시그마. 여기서 다시가 들어가는 거 있죠. 다시가 들어가는 것은 선로의 충전 용량, 선로의 충전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죠. 여기서는 발전기의 발전 용량, 그 다음에 발전기의 전격 용량, 발전기의 전격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자기 여자전선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단락비가 크면 좋죠. 이렇게 단락비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면 일단 포화율 작은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전압 작은 것이 좋고 이 전압은 큰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단락비가 이것보다 커서 자기 여자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비를 크게 한다. 맞고요. 포화율을 작게 한다. 그 다음에 선로의 충전 전압을 높게 한다. 이 충전 전압이죠. 충전 전압을 높게 한다. 발전기 전기 전압은 낮게 한다가 됩니다. 37번에는 4번. 38번 볼게요.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류 송전에서는 무효 전력을 보낼 수 없다. 직류는 주파수가 없으니까 무효 전력을 보낼 수 없습니다. 2번 선로의 정상 및 역상 임피던스는 같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임피던스가 Z, 여기가 Z. 정상 및 역상 임피던스는 Z가 되고 영상 임피던스는 Z 플러스 3배 Z. 영상 임피던스는 얘를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상 및 역상 임피던스는 Z로서 같다. 예, 이거죠. 3번 개통을 연계하면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감소된다. 연계하면 감소된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연계가 아니고 연가죠. 연가를 하면은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감소됩니다. 연가를 하면. 그래서 연계가 아니고 연가요.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장간회전 1년 또는 3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장경간회전은 장경간이니까 장력이 크겠죠. 거리가 머니까. 그러면 애자의 강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1년 애자, 3년 애자 등으로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9번 봅니다. 39번에 송전선로의 개폐 조작 시 발생하는 이상 전압에 대한 관한 상황에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폐 전압이 가장 큰 건 뭐예요? 무부하를 개로 할 때, 부하보다 무부하 시 개로 열 때가 이상 전압이 가장 크게 됩니다. 무부하를 개로 할 때요. 그래서 1번 개폐 이상 전압은 회로를 개방할 때보다 폐로 할 때가 더 크다. 아니죠. 개로 할 때가 더 큽니다. 2번 개폐 이상 전압은 무부하 시보다 전부할 때 더 크다. 무부하가 더 큽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무부하를 개로 할 때 가장 크다. 3번 가장 높은 이상 전압은 무부하 송전선로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이다. 차단이 개방이죠. 차단이 개방입니다. 그래서 무부하를 개방할 때 가장 크다.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개폐 이상 전압은 상교 대지 전압의 뭐 4배에서 6배 정도인데 4배, 보통 4배 정도고 4배에서 6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4배 정도고요. 시간은 2에서 3초 너무 길죠. 수 미리세컨입니다. 2에서 3초가 아니고 수 미리세컨 정도가 됩니다. 40번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나오면 일단 1번 병행 다회선이나 복도체 방식입니다. 다회선이나 복도체 방식 사용하면 리액턴스가 감소하잖아요. 안정도하면 리액턴스 감소. 리액턴스 감소고요. 2번 소공 여자 방식 채용 맞죠.
3번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 증가.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리액턴스 감소입니다. 답은 3번이고 4번 고속도 차단기 이용은 맞죠. 예, 그래서 3번입니다. 전력공학이 뭐 한두 문제 약간 생소한 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시험에 출제됐을 때는 좀 좋은 점수를 맞으셔야 타 과목에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전력공학 너무 만만해 보지 마시고 전력공학도 꾸준히 꼭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기기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